그런 고민들이 그 이제 연휴 끝에 뭐 작게는 뭐 1, 2kg 많이 이렇게 오르신 분들은 그 3, 4kg도 오르고 그다음에 그 컨디션도 되게 안 좋죠. 뭐지? 이렇게 계속 쉬었는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지? 그런 이제 어떤 필요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3일 디톡스를 제가 강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톡스. 지금은 디톡스가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시중에 마케팅으로 뭐 디톡스 주스, 뭐 디톡스 뭐 해가지고 디톡스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많고, 어느 순간 일상에서 우리가 되게 흔하게 듣는 말인데, 사실은 한 3년 전만 해도 디톡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D가 뭐냐면, 접두어입니다. 제가 잉글리시 티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거하다. 제거하다라는 톡스는 톡신이라는 독을 제거하다. 우리 몸에 뭔가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톡스 한번 자, 독이, 이제 요 앞에서부터 쭉 제 건강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건강의 뿌리가 오장육부인 거 다 이해하실 테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얘기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장육부가 이렇게 한번 교체되는데 3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코리아는 단군이 시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아직 6천 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군 할아버지 장기가 우리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 때 오장육부가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식습관, 생활 습관에 최적화된 장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올해 해가 바뀌어서 53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뭘 많이 먹게 되었지?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먹게 되었지? 간식도 먹고, 후식도 먹고, 사이사이, 뭐 이렇게 뭘 주전부리라는 걸 계속 하게 되었지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어, 한 20대 중후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삼시세끼 밥, 밥에 나오는 반찬들도 굉장히 자연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기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음식을 먹는데 잘 버텨온 게 아니라 굶는 거에 잘 버텨왔어요. 30년 전, 저는 뭐 굶는 세대는 아니었지만,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만 들어도 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장기는 굶는 거에는 굉장히 잘 버티게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광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광산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오랫동안 그 안에서 뭐 커피 믹스, 이런 걸로 아주 몇 주를 이렇게 버티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몸은 이렇게 붓는 거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3만 년 전에 세팅된 그 장기가 지금의 장기인데 이 장기가 굽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음식이 들어오는 거에는 아직 장기가 진화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질병들 보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 비만, 뇌졸중, 지방간, 우울증, 다양한 염증,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염증이 너무 많죠. 무슨 염이래, 무슨 염이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슨 염이야, 무슨 염이야. 관절염이야, 부비동염이야, 뭐 온갖 골반염이야, 염증 너무 많죠. 그리고 각종 호르몬 질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호르몬 때문에 성조숙 이런 게 오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뭔가 내 장기가 다 소화 흡수하지 못할 많은 양의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의 한 7, 80% 이상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에 지금 아주 제가 지난 7월인가 6월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허리둘레를 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허리둘레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기는데 그 질병이 생길 가능성을 어떤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허리둘레. 그래서 남자는 90cm 이상. 그러니까 35인치 이상이면, 아, 내가 지금 좀, 비만과 관련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구나. 그다음 여자들은 85cm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한 31인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오장육부는 왜 이렇게 많이 지쳐 있고 힘들고 독소를 빼야 되냐면 빨리 먹고 빠르게 먹고 우리 바쁩니다. 빠르게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자기 전에 또 먹고 이 계속 먹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티칭을 한 사람으로서 항상 복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 몸은 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서 상호작용이지, 뭐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손을 쓰고 하는 건 다 뇌세포에 영양분, 산소 이런 게 잘 공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가 빠르게 지령을 잘 내리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라고. 그러면 그 뇌세포에 영양과 산소는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까요? 혈액입니다. 혈액. 그래서 우리 건강에 최고의 어떤 목적은 맑고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에 맑고 건강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가는 거. 그러면 진짜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맑고 건강한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입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쭉 요 뼈 뒤로 있는 식도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섞어서 죽으로 만듭니다. 죽으로 쉐킷쉐킷 해서 죽으로 만들고 그 죽으로 만들어진 그 음식이 요 보라색 소장으로 가서 흡수가 됩니다. 영양으로 흡수가 됩니다. 위까지는 음식, 소장에서 영양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소장벽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간에 가면, 여기 음식에 독이 있네? 해서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한 그 영양분을 잘게 쪼개서 대사라는 걸 해서 심장으로, 혈액으로 보내줍니다. 심장. 근데 여기 아직 그, 그 수용성 독소는 간이 제거를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요 받은 피를 다시 요 등 쪽에 있는 콩팥으로 보냅니다. 콩팥으로 보내서 여기서 그 모든 게 다 혈액의 형태입니다. 자, 그 위에서 소장을 들어오면 내가 먹었던 음식이 혈액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장에서는 아직 독이 제거 안 된 혈액, 영양만 들어간 혈액. 그래서 간에서 그 영양분의 독소를 제거하고 심장으로 보내지면 심장에서 또 콩팥으로 그 혈액을 토스를 합니다. 그 혈액에서 또 그 수용성 독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심장이 또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혈액을 또 보냅니다. 심장한테 다시 또 그 혈액을 토스를 시키면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머리카락까지, 손톱, 발톱까지, 피부까지, 그 영양분이 세포로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장에서 아까
흡수된 영양 말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한 바퀴 뺑 돌려서 변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걸러진 그 수용성 노폐물은 또 요렇게 요도 소변이 흐르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서 이제 그 우리 소변 보는 그 부위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음식이 들어갔을 때 찌꺼기가 배출하는 과정, 영양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100kg의 여성과 50kg의 여성입니다. 이 시커먼 거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독소들이 엄청 많죠. 자, 50kg. 자, 우리가 100kg가 되려면 뭐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을까요? 여기 보면 빵, 햄버거, 소세지, 도너츠, 프레즐, 또 초코 발린 도너츠, 피자, 뭐, 그 케이크, 이거는 크루아상, 컵케이크, 뭐, 이거 감자튀김, 맥주, 콜라, 뭐, 이 계란도 많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100kg까지 되려면 절대 좋은 채소, 뭐 통곡물 이런 걸로는 절대 100kg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보면 지금 80% 이상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우리 탄수화물, 현대인들은 거의 탄수화물 중독이라 할 만큼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탄수화물 많이 먹죠. 근데 탄수화물이 어떻게 이렇게 뚱보를 만들지? 한번 제가 요 원리를 알려줄게.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탄수화물을 먹어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 몸 안에서 제일 먼저 써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만큼 그렇게 몸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막 뭐 계단으로 다니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막 사이사이 중간중간 많이 걷고 집안일 빨래를 하거나 막 이렇게 빗자루나 걸레로 청소를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몸을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바로 쓸 그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 우리 부모님 때보다. 근데 우리 부모님보다 탄수화물을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온 탄수화물을 몸 밖으로 다 배출시키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는 오랫동안 굶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준비 모드예요. 준비 모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네. 아,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맹수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굶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간에 조금 저장합니다. 근데 간도 저장 공간이 많지 않죠. 아주 적은 양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탄수화물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배, 옆구리, 허리, 엉덩이, 허벅지에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뭐 내가 뭐 얼마나 먹었다고 식빵 좀 먹고 햄버거 좀 먹고 뭐 케이크 좀 먹고 했는데 100k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면 안 됩니다. 불룩합니다. 불룩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 지방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고기 많이 먹어서 비만 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특히 여성들은 더. 근데 요즘 남성들도 굉장히 탄수화물 많이 먹죠. 그래서 배, 옆구리, 허리가 진짜 타이어를 미쉐린 타이어처럼 그렇게 체형이 생긴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자, 그러면 내가 키가 한 163 정도 되는데 50kg 정도의 체형을 유지한다. 이분은 적어도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잘게 잘게 쪼개고 이렇게 분해하는데 필요한 조효소들이 있습니다. 조효소들이 전부 다 비타민, 미네랄, 뭐 식이섬유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많이 먹으면 나쁜 탄수화물 덜 먹고 이 영양이 그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까지 좋은 영양으로 공급되는데 필요한 그런 조력자, 그 조수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되게 건강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혈관 안에 당이 엄청 많이 둥둥둥둥 떠다니죠. 근데 이 당이 최종 목적지가 세포거든요. 세포 안에 당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당이 엄청나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세포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췌장에서 아주 적은 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들어와, 당이.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분비가 되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혈액에 왔지? 내가 왜 혈관에 왔지?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지가 당이 막 들어와서 췌장에서 분비는 되었는데 분비는 된 상태에서 세포에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문 여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포 안에 당이 안 들어갑니다. 세포에 당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 영양이 하나도 없는 이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공갈 세포가 되는 겁니다. 멍청한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잘 못하고 깜빡깜빡하게 되고 이렇게 기억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해력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어때요? 혈관에는 지금 당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당이 가야 될 세포에는 안 가고 혈관 안에 찐득찐득하게 돌아다닙니다. 당이라니까요. 얘가 영어로 슈거예요, 슈거.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게 찐득찐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고지혈증 되게 많은데요. 고지혈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고기 기름이 아니라 이 혈당이 되게 많습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을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하니까 혈액의 압이 세져서 그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세포에 영양은 없고 혈액은 찐득찐득해. 그럼 염증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힘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걸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에서 음식을 먹어서 위에서 이제 죽을 만들고 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장에서도 약간의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80%가 살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장 내부에 잠깐만요. 아, 자, 장 내부에는 장벽에 이렇게 육모가 촘촘하게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여기 보면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서 여기 위에서 들어온 음식, 죽으로 된 음식에 이렇게 육모를 통과하면 영양으로 전환되어서 소장벽에 있는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털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당분, 그 다음에 뭐 항생제 많이 먹고, 그리고 소염 진통제 많이 먹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입으로 농약, 항생제, 방부제,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염소, 중금속, 트랜스지방, 중성지방, 나쁜 지방,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여기에 장 안에 들어오면 얘네들을 다 끈적끈적하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털을 코팅을 시킵니다. 코팅이 되면 얘네들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육모가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 털이 코팅이 되면서 요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지면서 장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유해균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들어왔던 온갖 나쁜 음식들 방부제 그 다음에 밀가루의 글루텐 여러 가지 첨가물 이런 것들이 요렇게 육모 사이로 새는 겁니다. 줄줄 새는 겁니다. 그럼 혈관 입장에서 육모를 통과하면 영양, 육모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거는 나를 공격하는 내 몸을 공격하는 물질인 거예요. 이건 뭐지? 하면서 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백혈구가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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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면역 물질을 쏩니다. 면역 물질을 막 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아토피, 비염, 천시,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루푸스라는 질병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요즘은 진짜 많던데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 되게 많고 또 이런 게 많으면 이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요즘 아이들 ADHD
이런 그것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의 장을 보니까 이렇게 그 장 누수 증후군, 장이 이렇게 줄줄줄줄 새는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엇보다 장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장에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 장 관리를 하려면 1번이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글루텐, 방부제, 항생제,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 먼저 긁어내야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그 왜, 새똥, 그 새똥이 금방 쌌을 때는 이렇게 휴지로 닦으면 되겠지만, 싼데 또 싸고, 싼데 또 싸고 계속 쌓이면 이렇게 칼로도 긁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그 디톡스를 하다 보면 반드시 아, 내 장이 이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3일 디톡스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첫날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요 식이섬유 많이 먹어서 요 장 육모에 있는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뜯어내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두통만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둘째 날쯤 되니까 이제 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색깔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새카맣고 그 진한 군복 색깔 같아. 그런 군청색의 그런 녹변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아, 내 장의 육모에 이런 게 엄청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네. 첫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 얘네들이 불려지느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둘째 날부터 엄청나게 막, 설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니까 그 푸르스름한 그런 녹변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맑은 그냥 황토색 아주 그런 색깔의 그냥 묽은 변이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이제 다 씻어내고 마지막 행분물 같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한 분 중에 3일 동안 변이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계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오히려 몸무게가 증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소장이 이렇게 길어요. 한 7m, 7.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건 지금 소장을 한 5mm 정도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 육모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엄청나게 주름져 있고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덕지덕지 오래된 그 물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유산균이 들어가니까 불려지기만 해가지고 몸무게가 오히려 늘고 그리고 이분은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변이 막 오래된 숙변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기도 더 많이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이 원리를 꼭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을 정상화시키는 거. 근데 음식이 계속 들어온다.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청소 할 수 있겠어요? 청소 못해요. 그것 똑같아요. 집에 이번에 연휴 때 어때요? 식구들이 계속 있는데 청소 계속 하셨어요? 청소는 언제예요? 식구들 다 나가고, 다 각자 가고 나면 그제서야 청소를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 날마다 내가 처리해야 될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 이거 청소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를 잘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장을 이렇게 먼저 깨끗하게 하고, 자, 위장은 이 3일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쉬어보는 거예요. 3일간. 사실은 위가 7일 동안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다 새롭게 세팅이 되거든요. 완전 새로운 위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근데 3일 정도이면 그냥 세팅이 시작되는 시점. 그 다음에 1일을 음식을 안 드신다. 그러면 위장 내부에 있는 점막이 다시 재생하는데 1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그나마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3일 정도, 72시간 정도는 이렇게 위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장도 청소가 되고, 위도 좀 쉬면서 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간도 어때요?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간은 또 해독을 해야 되고, 대사를 해야 돼요. 간도 한번 쉬어보는 거예요. 쉬어보고, 심장도, 자, 음식이 안 들어오면 혈액이 맑아질까요? 걸쭉해질까요? 맑아져요. 그러니까 혈액을 걸쭉하게 하는 게 대부분 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혈액이 맑은 혈액이 간에서 이렇게 토스되어지니까 심장도 훨씬 펌핑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 전에 걸쭉하고 막 안에 기름기 많고 당분 많은 혈액을 막 이렇게 펌핑할 때 힘이 들었겠죠. 근데 맑은 혈액이 만들어지니까 심장도 훨씬 더 할 일이 적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그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콩팥은 망가지면 복구가 안 돼요. 정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게 콩팥이거든요. 자, 입에서부터 음식이 안 들어와. 일단 노폐물이 적어. 요 장도 한번 이렇게 청소가 싹 돼. 간도 그러니까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할 일이 적어서 자기 할 일을 충분히 해. 그러면 콩팥에 왔을 때 혈액이 훨씬 디톡스하기 이전보다는 혈액이 맑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놀망놀망하면서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독소가 너무 많았어. 그러면 간도 일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고 콩팥도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음식이 계속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한번 푹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휴 때 생각해 보면 위에서부터 콩팥까지 엄청 과로하게 한 것 같죠? 자주 먹고 계속 먹고 또 먹고 금방 다 치웠는데 또 밥때가 되어서 또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도 계속 일하고 장도 계속 일하고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장기한테 너무너무 과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장기한테 좀 휴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도 조금 쉬어라 하고 휴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은 여기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오랫동안 밀가루 많이 먹고 항생제 먹고 첨가물 먹고 온갖 그 탄수화물들 시도 때도 없이 먹고 하면서 소장에 있는 육모가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 이 나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이러면 얘네가 영양 흡수 기능을 거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가 면역 질환,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아토피, 비염, 건선, 천식 이런 질병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소장에 있는 육모를 한번 싹 이거 그 깨끗하게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뜯어내는 거예요. 나쁘게 들러붙어 있던 거를 요렇게 쳐다만 봐도 얘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아이. 얘는 자기 할 일을 너무 잘하겠죠. 그래서 요런 원리이기 때문에 내 장을 한번 청소한 이겁니다. 그림으로 치면 똑같은 집입니다. 이사 가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뭔가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뭔가 어수선하죠. 근데 여기는 완전 대청소를 해서 진짜 깔끔해졌습니다. 이렇게 내 몸에 한번 대청소를 싹 하는 거. 저는 어제 1일 디톡스를 했는데 제가 2개월 전에 3일 디톡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청소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1일 디톡스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주부들은 다 아시죠? 대청소 한번 싹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청소가 되게 쉬워져요. 되게 쉬워져서 그냥 하루만 좀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잘 몸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으로 일어났거든요.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장기가 푹 쉬어줘 놓으니까 얘네들도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3일 단식 효과인데, 뭐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독소가 확 배출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음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독소가 배출이 되면 우리 몸에 줄기세포가 아주 힘이 좋아집니다. 힘이 완전 세지면서 우리 왜 노화에 무슨 노화를 덜 되게 하는 거 줄기세포 뭐 어디서 줄기세포 뭐 이식을 받았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만큼 나의 노후된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생한 줄기세포를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 노후된 줄기세포가 싹 한번 교체가 되면서 완전 힘있게 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은 그렇게 청소가 깨끗하게 되면 이제 똘똘해집니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쏴야 될 때 쏘고 쏘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쏘는,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서 똘똘해집니다. 그래서 자체 면역, 우리 코로나 덕분에 면역에 대해서는 워낙에 다들 인식이 많이 되어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다 이렇게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관 내부가 전부 다 점막입니다. 그 점막이 우리 몸에서 1차 방어벽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점막이 아주 짱짱해지고 탱탱해지면서 이 1차 방어막이 굉장히 복구가 되는 겁니다. 점막은 원래 하루 만에 재생이 되거든요. 하루 만에 재생이 되는데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점막을 상하게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공격할 일이. 근데 3일간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 만에 재생이 되고 이틀 동안 얘네들이 그냥 튼튼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점막이 아주 짱짱해져서 내 몸에 어떤 방어벽이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두뇌가 활성화 되겠죠. 맑은 혈액이 심장에서 뇌로 가려면 중력과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고, 뇌에는 진짜 많은, 혈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는 무게는 우리 몸의 7% 정도밖에 아닌데 그 혈액은 20% 정도를 써요. 근데 내 혈액이 늘 끈적끈적하고 탁했다.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양이 잘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음식이 적게 들어오면서 혈액이 맑아지니까 그 진짜 혈액 공급이 맑은 혈액이 쫙쫙쫙 공급이 되니까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애 공부 잘 시키고 우리 애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음식을 많이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가 한 70% 정도 채워졌을 때 항상 머리가 맑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음식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이걸 이렇게 막 그 소화시키는데 혈액이 쫙 몰립니다. 정해진 혈액으로 위에 계속 혈액이 가면 뇌로 갈 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둔하다, 뭐 멍청하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또 그 얘기는 또 뇌가 쓰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이래. 계속 사이사이 탄수화물을 줘야 돼.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주는 거죠. 그래서 3일 디톡스하고 나면 진짜 두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낌은 나 10대 때 이 정도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공부 진짜 잘했을 텐데, 더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 이제 제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그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잘 공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디톡스를 하고 평소에도 많은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자, 당연히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이게 진짜 고혈압 치료입니다. 고혈압 약으로 혈압을 억지로 눌러주는 약으로 그 혈압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혈압약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닌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건. 그냥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혈압 치료는 내가 혈액을 맑게 하고 손상된 혈관을 이렇게 복구가 되면서 진짜 정상적인 혈액이 돌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혈압 치료인 거죠. 당연히 호르몬들도 다 정상적으로 대사를 하겠죠. 그래서 왜 폐경기
여성분들 보면 호르몬 대사가 잘 안 되면서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보다 또 대사가 안 되네. 호르몬이 제대로 안 도네. 몸은 또 공격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족족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배 옆구리 등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와 이 복부 비만은 그냥 세트 같은 거죠. 그래서 호르몬 대사, 뭐 우울감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해지죠. 신진대사 당연히 활성화되고 그 염증이 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 염증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몸에 일어나는 온갖 통증은 다 염증입니다. 그래서 뭐 막 골반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는데 골반염이래. 코가 너무 불편해서 갔더니 비염이래. 그리고 내가 관절이 아파서 갔더니 관절염이래. 다 거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반드시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 염증의 원인은 혈액 안에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염증 유발 물질의 원료는 대부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갔을 때 그 미세 염증 입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싹 청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염증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염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나쁜 음식 먹고 염증을 유발 물질 많이 먹고 몸도 계속 이렇게 약해지는데 특히 나한테 약한 부위에 많이 반응을 하는 게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디톡스로 대청소를 하고 나면 이 염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요거는 뭐 굳이 요만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3일 디톡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나 너무 속이 쓰려. 음식이 안 들어오는데 너무 속이 쓰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군것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위가 항상 그 기억을 해요. 아, 이때 되면 또 음식이 들어와. 또 뭐가 들어오지 해서 그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위산부터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3일 디톡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에 기억을 새로 바꾸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음식이 들어올 시간에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위산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장기는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위장이 너무 약해서 이 굽는 걸 절대 못해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항상 소식하시면 됩니다. 항상 적게 드시는 거. 항상 적게 먹고, 그 다음에 그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보셨죠?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위가 일을 하고 모든 장기가 차례차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먹고 규칙적으로 딱 그 시간에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과 야채를 함께 섭취하는 거는 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발효가 되면 우리가 식초가 되죠. 식초. 그래서 뭐 감식초, 포도식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과일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찌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식사하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거 굉장히 해롭습니다. 오히려 위장 기능과 역행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되냐면 따로 그냥 시간을 내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식사하고 나서 위에 정말 나쁜 커피도 우리가 바로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후식으로 뭐 과자 이런 거 막 먹잖아요. 그런 것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하면 소화되지 마라. 장기야 지금 장기한테 엇박자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굳이 먹어야 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음식과 함께 썩지 않는 그런 그 지혜를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 그리고 이제 3일 디톡스를 해서 내가 딱 느끼는 첫 번째 피부가 너무 맑아집니다.
피부가. 피부는 우리가 혈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혈액의 색깔입니다. 혈액의 색깔. 내 피부가 맑다라는 거는 나의 혈액의 색깔이 맑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혈액이 맑아지니까 피부가 되게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온갖 뭐 어깨, 목 이런 거 통증 너무 심했던 거 많이 좋아지고요.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3일간 음식을 안 먹고 몸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주면 내 몸에 아까 줄기세포가 아주 짱짱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내 몸에 신체 나이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 말고 생체 시계를 아주 팍팍팍 이렇게 이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피부 측정할 때도 피부 나이 이런 거 체크하고 하는데 신체 나이의 어떤 기준이 혈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얼마나 젊고 탱탱하냐. 그래서 어, 53세인데 혈관 나이 35세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유난 떤다라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건강 관리한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진짜 타고나기를 너무 약하게 타고났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건강이 좋은 분들은 관리를 조금만 해줘도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이해하셔서 또 이렇게 활용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언젠가는 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